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과학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다 준비되셨죠? 그쵸?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저랑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앞쪽 부분은 막 우주 만들어지고, 그 다음 태양계 만들어지고, 지구 만들어지고, 지구에 있는 생물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생물이 어떻게 계속 자손을 이어나가면서 유지되고 있는지, 요런 내용이 이제 주 파트를 이루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시면 첨단 과학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식품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은, 청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기기들 이런 것들 좀 잠깐 나오고요. 반도체 이야기, 그러니까 첨단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쭉 여러분들 이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저랑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냐, 그 얘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먼저 우주의 기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살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럴듯해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주의 기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빅뱅이라는 이 빅뱅 이론서를 이제 저랑 하시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주가 되게 넓죠. 그쵸? 자, 이 우주 얼만큼 넓은지 한번 알아보는 방법부터 저랑 시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의 발견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리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1단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이고요. 우주의 기원과 진화. 우주의 기원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주의 기원 얘기를 좀 저랑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하셔서 빅뱅 원자 얘기까지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주의 기원 하시기 전에 이제 외부 은하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떨어져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 외부 은하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는 별까지 거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별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주시차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별의 밝기 등급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면은 무엇을 이용하게 되냐면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에 초점 맞춰서 저랑 공부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페이드 변광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시는 방법 뭐가 있다? 세페이드 변광성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광성의 뜻이 뭐냐면은요, 주기적으로 밝기가 바뀌는 걸 이제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밝아졌다, 좀 덜 밝아졌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별을 이용해서요, 우리 정확하게 한번 그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밝기를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미리 측정해야 되는 것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 측정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요, 겉보기 등급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겉보기 등급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밝기 등급을 뜻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봤을 때 밝기 등급. 요 밝기 등급은 사실 요 겉보기 등급은 그냥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일 수도 있고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눈에 봤을 때 밝은지 어두운지 그 정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살펴보셔야 되냐면은요, 바로 변광 주기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변광 주기는 잘 보고 계시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 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변광주기와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변광주기를 이용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절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변광 주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 절대 등급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프 찾으셨습니까? X축이 변광 주기고요. Y축이 절대 등급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변광 주기가 아니라 절대 등급이거든요. 이 절대 등급을 알기 위해서 변광 주기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례관계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절대 등급을 알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건 다 알아냈어요. 첫 번째 겉보기 등급,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등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 등급은 직접 바로 측정은 못하고요. 변광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낸 값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서로 비교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별가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별가지의 거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별가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별가지의 거리가 무엇이다? 외부 은하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요, 요거를 다 해가지고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을 좀 비교해서 가까이 있는 별이니 아니면 멀리 있는 별이니 이런 거 물어보는 그 내용이 중심적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정된 교과과정에서 거기 초점을 맞추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 은하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시는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넘어가셔서요. 지금부터는 근데 요 절대 등급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내 눈을 봤을 때 가까운지 먼지 거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별가지의 거리는 자, 절대 등급은 뭐냐면 일정한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밝기예요. 일정한 거리 얼마냐면 10파섹 혹은 32.6 광년 같은 거리거든요. 요만큼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한 그 밝기 등급을 우리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절대 등급의 의미는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자리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펙트럼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우선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빛을 쪼개서 만들 수 있어요. 분광기를 통과시켜가지고 빛을 쫙 쪼개면은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이 쭈르륵 나열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스펙트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말 뜻 그대로 연속돼요. 파장이 쭉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 햇빛 같은 거 요렇게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무지개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자, 햇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나누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림 딱 보시고 연속 스펙트럼이야. 요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검은 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처럼 쭉 색깔인데 그 중간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실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반대예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이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검은색 판이고 그 부분만 색깔이 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눈에 색깔이 보였다라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 거거든요. 연속 스펙트럼은 그 모든 지점에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 흡수 스펙트럼은 전체 다 내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흡수해서 까맣게 보이는 거. 요거를 표현을 까맣게 된 걸 하얀색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까만 부분은. 자, 요렇게. 반면에 방출 스펙트럼은 전체가 다 까매요. 까맣고 그 다음에 얘네가 방출하는 그 부분 색깔이 조금 부분 요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거, 띠가 나타나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방출 스펙트럼 있었죠. 그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이 멀어지고 있어. 이거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색 판에다가 그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짝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부분만 이제 에너지를 내놓는, 이 파장의 빛만 내놓는 이런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별까지 거리를 별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중요해요. 도플러 효과 가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소리랑 빛이랑 다 똑같아요. 소리랑 빛이랑 다 똑같은데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지고요.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관측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관측자를 여기다 할게요. 자,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무엇이 멀어지게 될 거냐면은 자동차가 멀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차가 경적, 클락션을 딱 울리면서 멀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파장이 그렇죠.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점점 소리를 내는 이 자동차가 멀어지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근데 소리는요, 파장이 길어지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낮은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빵! 그러면서 멀어질 때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낮은 소리로 얘 귀에 들린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면 자, 얘가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떻게 될 것이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어떤 소리가 나게 되냐면 높은 소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은 소리가 되게 높아져요. 얘는 똑같은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그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도 빛도 똑같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때는 보통 이 소리로 소리죠. 소리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빛으로 똑같이 가셔도 돼요. 똑같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넘겨보시면은요. 도플러 효과. 얘를 뭘로 바꾼다? 빛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빛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똑같이 얘가 여기 있어요. 어떤 빛이 있습니다. 뭔 빛이 있어요. 하여튼 빛이 있는데 이 빛이요. 자,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파장이 똑같이 길어집니다. 즉 소리나 빛이나 똑같다고요. 됐죠? 자, 반면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장이 짧아집니다. 네, 파장이 짧아져요. 이게 잠시만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파장이 짧아집니다. 똑같죠? 근데 소리랑 똑같죠? 자, 근데 제가 굳이 파란색을 잡은 까닭이 있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면 낮은 소리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아지면 높은 소리라면서요. 높은 소리. 자, 그러면 빛은 파장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색깔. 제가 이거 굳이 잡아서 쓴 까닭 알고 느껴지시죠? 자, 우리 스펙트럼을 보시면은요, 가시광선 영역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색깔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보, 남, 파, 초, 노주, 빨이에요. 자, 무지개 색깔이 거꾸로 나타나요. 이쪽이 무슨 색깔이냐? 보라색이고요. 보, 남, 파, 초, 노주, 빨.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때요. 빨간색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파장의 길이가 긴 거예요. 자, 파장의 길이가 긴 게 무슨 색이다? 빨간색입니다. 자, 반면에요. 파장의 길이가 짧은 게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라고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점점 멀어져요. 파장이 점점 길어지죠. 그러면 어느 색깔 쪽으로 가겠습니까? 빨간색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얘가 빛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 색 쪽으로 오게 되냐? 파란색 쪽으로 파장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색깔이 점점 파란색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얘는요. 점점 붉은색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관측자에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그럼 어느 쪽에 가까워진다? 적색에 가까워져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장이 길어지는 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뭔가 빛이 멀어지니까 붉은색 쪽에 가까워져. 적색에 가까워져. 끝. 자,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정색편이. 되셨죠? 끝. 자. 적색편이와 청색편이 원리는요. 도플러 효과 똑같습니다. 소리나 빛이나 똑같다고요.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것이구나. 얘도 똑같아.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색 쪽으로 가고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 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실제로 뭐를 볼 거냐면 별을 볼게요. 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외부의 은하에 있는 막 별들 관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별을 살펴봤더니 별의 파장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고요. 별은 외부 은하는 별 혹은 이제 외부 은하 이제 우리는 그냥 똑같이 쓸 거예요. 외부 은하에 있는 어떤 별을 볼 건데 아니 걔가 점점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그 뜻은 뭘까요? 별이 내가 있는 지구죠. 여기 지구예요. 이 빛이 별이고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이 멀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부 은하의 도플러 효과 따로 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다 말씀드렸어요. 외부 은하의 도플러 효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끝!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가 그렇게 또 신기하냐? 여기 이제 지구가 있어요. 하던 대로 그냥 여기로 갈게요. 얘가 지구입니다. 지구에 가까운 별도 있고요. 먼 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리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둘 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맞습니다. 점점 파장이 적색 쪽으로 가는데 얘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아이고, 적색 편이. 됐죠? 일어나. 얘도 일어나요. 적색 편이. 근데 뭘 굳이 이렇게 두 번 쓰냐? 얘가 빨리 일어나요. 적색 편이가 빠르게 일어난다고요. 즉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멀리 있는 은할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겁니다. 먼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적색 편이가 빠르게 일어난다. 더 빨리 팽창되고 있구나. 더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의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선 기본 1차적인 내용은 이제 마무리 지신 거고요. 이제 저랑요, 두 번째 허블 법칙 내용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소단원 숫자로는 세 번째 허블 법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법칙. 자, 먼저 허블 법칙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사실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를 살펴보시면 되냐면은 그 맨 처음 했던 거 있죠.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별까지 거리 측정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허블 법칙이 발견됐네. 허블 법칙은 근데 제가 좀 전에 다 말씀으로 드렸어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이게 그냥 허블 법칙이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뭐를 측정한다? 거리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거리를 측정한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측정한다?
그렇죠. 이 스펙트럼을 보는 거죠. 도플러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펙트럼을 통해서 도플러 효과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관측했다? 적색 편의를 관측했다. 앞쪽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쭉 살펴본 거죠. 첫 번째 배웠던 거, 두 번째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후퇴 속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퇴 속도를 보시니까 후퇴 속도가 어떻다? 먼 은하일수록 은하일수록 빠르게 후퇴 속도가 빠르다. 후퇴 속도가 빠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요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허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X축이 뭐냐면은 별까지의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요. 자, 반면에 그 Y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후퇴 속도예요. 후퇴 속도. 이제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까운 별들은 뭐 이렇게 후퇴 속도가 느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빨라져요. 끝. 자, 어때요? 대략적으로 비례관계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짠! 비례관계의 요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때 뭐가 생겨요? 그래프니까 요 1차 함수잖아요. 그쵸? 자, 기울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기울기를. 기울기. 이 경우의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바로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될 것입니다. 자, 무엇분의?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될 것이다. 허블 상수가 크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빨리 팽창한다는 뜻이고요. 자, 허블 상수가 작으면은 천천히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떠면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팽창한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바로 우리 허블 법칙이 되겠는데요. 자리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여기 부분부터 다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우주의 팽창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주가 팽창합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 팽창할 때 중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중심이고 뭐 중심이 있어서 팽창하는 건 아니고요. 우주의 그 중심은 없고 요거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고무풍선에다가 점 찍어놓고 이 고무풍선을 부세요. 그럼 풍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죠. 그럼 거기에 중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늘어납니다. 우주는요, 이런 스타일로 늘어나요. 즉, 중심이 있진 않고 전체적으로 팽창하게 될 것이다.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중심은 없다. 그때 중심은 없습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할게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찰했더니 우주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별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어제는 우주가 좀 더 작았을 거고 1년 전도 더 작았을 거고 10년 전, 100년 전, 1000만 전, 1억 년 전, 한 점.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한 점에서 어떤 순간에 폭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썰이에요, 썰. 옛날에 그 우주 만들어져서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론상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옛날엔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빅뱅 우주설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무엇이랑 연결해 주셔야 된다? 빅뱅 우주설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정말 옛날에 정말 정말 초고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초고온과 초밀도였던 어떤 한 점에서 뻥 하고 폭발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요건 잠시 후에 저랑 뭐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우주의 나이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렇게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우주의 나이나 우주의 크기 있잖아요.
요건 여러분들 무조건 허블 상수랑 반비례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실래요? 자,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크기 모두 다 무엇과 반비례다? 허블 상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우주의 크기도 지금 우주의 크기부터 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h분의 c예요. 이건 뭐냐면 빛의 속도거든요. 뭐 고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우주의 크기는 무엇? 허블 상수랑 반비례네? 그냥 식만 보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우주의 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나이 h분의 1, 즉 허블 상수랑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자, 우주의 나이, 크기 모두 다 허블 상수와 반비례입니다. 즉 허블 상수가 크면 나이도 작고요. 크기도 작은 거예요. 반면에 허블 상수가 작으면 제가 똑바로 뭐 얘기했죠? 허블 상수가 작으면 나이나 크기는 모두 다 크게 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다 정리하시면서 이제 저랑 그래서 계산한 값이 지금은 약 한 137억 년? 137억 년, 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뱅 원자의 형성, 빅뱅과 원자의 형성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을 땐 진짜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되게 쬐끄만 애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쬐끄만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알고 계실까요? 원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자라는 건 원자핵이랑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전자가 모여서 원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원자를 더 쪼개면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자, 무엇이 모여졌냐면 원자핵에 전자 붙이면 원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은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양성자, 중성자라는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도 사실은요, 기본 입자, 렙톤이라는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있어요. 이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만들 땐 거꾸로 오시면 돼요. 제일 조그만 애부터 가는 거예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이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원자랑 원자들이 모여서 지금처럼 커다란 원자들, 막 철도 만들어내고, 우라늄도 만들어내고, 이런 원자들까지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작은 거부터 오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숫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은요, 막 10의 마이너스 43초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우선 기본 입자, 요것만 좀 새로운 단어니까 쿼크. 요것만 좀 적어드릴게요. 렙톤이랑 쿼크라는 거 있다. 얘네들이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다. 요렇게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주 이제 빅뱅 빵 터졌습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까지는요, 몇 분 정도 걸리냐? 한 3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원자핵 만들어질 때까지. 3분 지나니까 뭐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빅뱅 빵 발생하고 나서 약 38만 년이 지나야 돼요. 되게 오래 걸렸죠. 38만 년 후.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그만큼 원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원자를 만들어내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예요. 왜 불투명한 우주냐면 되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빛조차도 없었습니다. 불투명한 우주. 근데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원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빛이 나와요. 팍팍팍팍. 자,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기준 38만 년 후, 즉 원자가 만들어지는 이건 38만 년 후는 빅뱅이 발생한 다음이에요. 자, 요걸 기준으로 원자를 만들어냈고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나온 이 투명한 우주가 된 까닭이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뿅 일로 갈게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자, 요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렇게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저랑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틀은 이거예요. 랩톤 커크처럼 쬐끄만 애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조금 큰 원자. 근데 이때 원자는요, 막 마그네슘 이런 거 아직 못 만들고요. 수소랑 헬륨 같은 쬐끄만 이런 원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성자는 우리 교재에요. 그 표에 있어요. 표에.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보세요. 업커크 2개랑 다운커크 하나가 만나면은 양성자가 되고요. 자, 반대로 업커크 하나에다 다운커크 2개가 합쳐지면 중성자가 돼요. 이건 그냥 커크의 종류예요. 혹시나 읽으시다가 이거 도대체 뭐지?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커크의 종류인데 양성자를 구성하는 물질과 중성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르다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랑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자리를 조금 옮길게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힘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형성 힘. 입자를 형성하는 힘에는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힘은요, 되게 약한 힘이에요.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거, 중력이나 아니면 전자기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 전기력, 자기력 합친 건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시면 되죠.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사실은 입자를 형성하는 건 이런 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되게 센 강한 상호작용, 강한 핵력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우리는 강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이 힘에 의해서 입자를 형성하게 돼요. 약한 상호작용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점 맞춰주셔야 되는 건 강한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센 게 뭐냐면은 입자 형성할 때 4가지 힘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자, 요것만 우선 첫 번째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원자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 원자핵이 있거든요.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그리고 중성자도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자기력만 있다고 그러면은 얘 양성자 플러스고 얘도 양성자 플러스잖아요. 저리가 밀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자핵이 뿅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자기력을 이기는 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한 상호작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죠. 이 중성자가 껴 들어가면서 서로 강하게 서로 잡아낼 수 있어요. 그게 힘이 바로 강한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자 형성하는 4가지 힘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강한 상호작용이구나, 강한 핵력이구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자의 형성 이제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자, 우리 원자의 형성 부분에 여기 써있죠? 그거 이렇게 바꿀게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로 지금 사람들이 측정을 했어요. 우선 측정부터 할까요? 아니. 예상을 했어요. 옛날에 있잖아. 빅뱅이 했을 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몇 대 몇으로 나왔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결합을 했더니 수소랑 헬륨이 3대1의 질량비로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냥 빅뱅 그 우주설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떨어지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수소와 질량의 무슨 비? 죄송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관측했을 때 3대1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상이 맞은 거죠.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38만 년.
요때 온도가 얼마 정도 됐냐면 3000켈빈 정도의 온도가 됐었어요. 그럼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뻥 시작이 됐대요. 자, 예상을 한 거죠, 지금. 근데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게 되면서 밀도는 줄어들고 그리고 온도도 점점 감소를 해서 지금의 현재 2.7켈빈 정도의 평균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빛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점점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2.7켈빈이 내보내는 빛이랑 요때 만들어졌던 우주 배경 복사랑 똑같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주 여기저기 막 측정을 해봤더니 2.7켈빈의 어떤 물질에서 내보내는 그 복사 에너지랑 같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다 측정이 됐습니다. 즉 뭐예요? 아, 너 원래 옛날에 있었던 그 배경 복사구나.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분리된 그 빛이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예상한 그 빛과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우주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3대1 질량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옮겨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이렇게 하시면 그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끝났어요. 앞쪽 부분에 이제 초점 맞춰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아직 대놓고 막 시험에 바바박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별과 은하 부분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